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마지막 날인 오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을까 궁금한데요. 지난주에 이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이번에 그룹명을 정하셨다고요? 사실 뭐 사이즈 하면 또 우리 배종찬 센터장님 네. 또 이제 대표하고요. 또 데이터는 또 제가 대표하죠. 예. 그래서 빅브라더. 아, 빅브라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크신 거고.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산가족이죠. 빅브라더니까. 이제 만난 것 같아요. 네. 네, 비바오나 그렇습니다. 문혜영이나 보고 싶어하는. 네. 뭔가 약간 이름만 들으면 개그 콤비 같고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들으면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뭐 홀쭉이와 뚱뚱이 뭐 이런 느낌의 그 분들 이제 그런 얘기 또 못 알아듣는 또 청취자도 많으니까요. 네. 지금 저를 보고 배용찬 본부장인데 이용식 이야기 하시려고. 네. 약간 비슷한 연기자분이 계세요. 이용식 씨가 아니라.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네. 그 학원에서 주최하는 그 중학생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런가요? 제가 이 중학생들한테 뭘 보여줄까 해서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 네.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 떠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여줬더니 저와 함께 한 거요. 같이 한 거요. 예.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대도서관님을 네. 중학생들이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먹고 들어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니.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났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저희 그 아버님의 고향이 네. 함흥이세요. 그 제가 83년도에 그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예. 직접 출연은 안 했지만 그 아버지 손을 잡고 그 방송국에 이렇게 쭉 붙여놨거든요. 예. 그거를 계속 보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찾으러 진짜 가셨었군요. 네. 예. 그래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고향에 지금 땅이 좀 있으시다고 네, 통일이 되면 좀 찾아달라고 해서요. 통일이 되면 이제 땅 부자가 되시는 거군요. 네. 저 이제 뭐 통일되면 저 못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참고하시죠. 이런 감동을 또 이렇게 파괴하시는 이런 느낌이 있으시네요. 완전 파괴됐습니다. 네. 배종찬 본부장님은요? 네. 글쎄요, 저는 가장 감동적인 것이 결국 뭐 갈 수 없는, 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또 북한이고 또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눈물의 바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습니다. 감동적이었죠. 자, 네티즌들은 이번 행사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지 좀 궁금한데요. 최재원 이사님. 네네.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년 10개월 만인데요. 그래서 지난 20일 오후 그 3시부터 해서 이제 상봉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뭐 오랜만에 그 상봉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SNS 상에서도 이제 관심이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많이 언급됐군요. 네, 그 SNS 상에 2018년 1월에는 이제 10,000건 정도 이하가 기록이 되다가 네. 4월에 일단 이 성사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면서 한 5배 이상 관심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8월 들어서면서 이제 67,000여 건으로 아주 높은 관심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어쨌든 4.27 남북 회담에서 이 문 대통령과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합의에 따라서 이번에 그 열리게 되는 이산가족 상봉이 어쨌든 8월에 그 기대감에 맞게 네. 잘 성사가 됐다라고 데이터상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4월, 8월 이렇게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군요. 네네. 관련 키워드는 어떤 건가 있나요? 일단 그 방송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네. 아무래도 그 방송에 대한 사람들의 그 관심이 높게 형성이 됐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소나 일정,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사연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연 그래서 항상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만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사연, 또 눈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 근데 이제 전하고 다른 거는 그 연령대가 좀 이제 높아지시면서 네. 예전에는 이제 막 알아보고 하는 그러면 장면들이 연출이 됐다면 예. 지금은 사실 뭐 2살, 3살 때 헤어져서 이제 만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얼굴은 잘 이제 못 알아보는 그런 만남이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전달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김지한님께서, 청취자인 김지한님께서 가족상봉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님은 원할 때마다 볼 수 없다니 안타깝네요. 이렇게 하셨네요. 다들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뭐 더 자주 하자, 더 많이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배종찬 센터장님, 네. 그 이산가족 상봉 추이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다고요? 근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이산가족 상봉이 꾸준히 네. 있었고 또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이 지난
18년 동안을 비교를 해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계속해서 늘어났었어요. 네. 그래서 2007년에는 거의 뭐 4천여 명에 가까운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예. 2008년부터는 뚝 떨어졌어요. 2008년부터 뚝 떨어졌네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남북 관계가 나빠진 거죠. 경직됐군요. 네, 그러다 보니 북한 입장도 우리 더 이상 이산가족 상봉 안 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판문점 선언, 이 극적인 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 정말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이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워낙 다 고령이셔서 네. 그 빅데이터 상으로는 나이 언급이 많다고 아까 짚었지만 좀 더 자세한 통계 자료가 좀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네. 아니 뭐 배종찬 센터장님인가요? 센터장님 말씀을 드리시죠. 네. 네, 이 다 고령입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네. 이산가족 사망자가 해마다 3,600명에 달하거든요. 네. 만나고 싶은 가족들을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이 네. 해마다 2,400명 정도. 그렇군요. 네. 예. 그 한 분이라도 더 만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 상봉 행사에 더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된 빅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이 긍부정을 분석을 좀 해보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 부정이 되게 애매해요. 예. 왜냐하면 만남 자체는 긍정이지만 그동안의 어떤 우리의 그 아픔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거기엔 또 부정이라는 이슈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 부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안하고는 좀 다른 네. 그런 또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긍정 감성이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 그 3분기 들어서면서 한 77% 정도 긍정 감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한반도에 지금 긴장의 기류가 있었던 그 1분기보다는 어쨌든 3분기 넘어서면서 더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 긍정 감성을 좀 높게 형성시키는 그런 요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공감 반응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감성 키워드 1위는 이제 평화였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요. 네. 근데 2015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감성 키워드가 이 감동, 공감 같은 키워드가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무래도 이 연령대 기준으로 SNS가 젊은 층에 대한 어떤 사용자층이 많다 보니까 이번 만남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그 세대가 갖는 느낌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좀 마음에 와닿고 공감하는 그런 수준이 네.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그 공감 반응이 줄어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산가족이 계속 또 꾸준히 잘 진행되어 왔다면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 네. 또 이산가족들 간의 만남의 그 감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이러면서 공감할 텐데 네. 이제는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정말 살아서 가족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공감을 떨어뜨린 이유로 네. 보여집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보면은 지금 본인 이야기보다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샘킴님 같은 경우는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러시군요. 그동안 좀 더 자주 만났으면 좋았을 것 싶네요. 라고 하셨고요. 김배근님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열리니 마음이 울컥하고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도 이제 지금 41인데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그래도 소원은 통일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통일에 대한 염원이 되게 컸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근데 요즘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 젊은 분들께서는 통일 그거 꼭 해야 되나요? 왜냐면 했다가 뭔가 경제적으로 나빠질까봐 합리적으로 통일이 아니라 뭐 약간 종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약간 합리적으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많은 젊은 층에서 뭐 통일에 대한 그 염원에 대한 느낌보다는 네. 그러면 우리가 취직이 더 잘 될 수 있는 건가? 약간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 사항들을 통일하고 좀 많이 연관지는 건 있었어요. 네.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대도서관께서 나이를 공개하셔가지고 보통 이 연예인 나이는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제 나이는 언제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네. 이산가족 분들 5명 중에 1명 이상이 이제는 90세 이상입니다. 아이고. 초고령층이에요. 네. 이분들은 정말 애타는 마음인데
이번에도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또 나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젊은 세대들과 관련해서 통일 의식 조사를 해보면 네. 이 통일에 대해서 여전히 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전의 조사들보다는 좀 비율이 줄어든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통일을 하면 좋겠던데 그만큼 지금은 이제 통일됐을 때 경제적 부담, 네. 또 이 북한 말, 그게 이 가장 우리말도 좀 다르거든요. 네. 남한 말의 차이, 이질성, 바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유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것이 10년 전에는 같은 민족이 1위였는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네, 북한 관련돼서는 좀 많은 반응들이 좀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그 피해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그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전달된 얘기에 의해서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피해에 대한 얘기, 또 분노,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올라와 있는 긴장, 네. 그 위협, 그 스트레스 같은 얘기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한반도의 그 미래를 책임질 2030 세대의 그 통일에 대한 당위성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 그러니까 통일을 왜 해야 되지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네. 지금은 좀 예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측면이 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 자주 교류하고 더 많이 알아가는 게 다양한 그래서 문화교류를 한다든지 스포츠 행사라든지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게 훨씬 좀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 같은 거가 더 저는 많아졌으면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북한과의 교류가 이산가족 상봉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국민들이 바라는 점을 분석하셨다고요? 네, 일단 조속한 시일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그 관심을 좀 갖고 빨리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여전히 그 다양한 교류와 또 진정한 평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대화 또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또 통일 관련돼서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더 아직 남아 있다라는 생각들이 남아 있으면서 다양한 교류에 대한 얘기들도 네. 많이 공감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배종찬 센터장님, 네. 그 대규모 상봉을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좀 더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북한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 예.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상봉을 위해서는 빨리 이 생존 가족들에 대한 이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걸 빨리 해야 되고 또 대규모 상봉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는 연령대가 높다 보니 물리적으로 가서 만나기도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화상 상봉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심연회소가 설치돼야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성대모사까지 하시면 네네. 이 개그 욕심이 있으세요 중간중간. 악플이 달리겠네요. 네. 네. 그래서 북한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 간에 더구나 가족 간을 갈라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화상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출퇴근 만남도 가능합니다. 네. 속초에서 고성까지, 고성에서 금강산까지, 아니면 개성은 어떻습니까? 개성 엄청 가깝다세요. 평양은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상심연에서 반드시 해야죠. 네, 반드시 해야 될 거고 좋습니다. 네. 네. 자, 청취자 중에 초간샤님, 죽기 전에 기차 타고 유럽 가고 싶네요. 통일을 염원하시는 거겠죠. 이밀섭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결해 나갑시다. 라고 하시기도 했네요. 자, 지난주에는 과거사, 오늘은 이산가족 상봉, 2주에 걸쳐서 역사적인 이슈를 다뤄봤는데, 제가 이 두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걸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 데이터 분석하면서 왜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한복을 입고 있느냐.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대충 느낌이 와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로 보는 북한 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짧게 한마디 하면요. 네.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역사는 살아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주간 함께 좋은 대화 나눠서 감사드리고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빅브라더의 민심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